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8일 현재 시황에 대한 점검을 살짝 해드리고 2019년 상저 하고의 박스피 예측 구간에 따른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필수 전략이죠. 2019년에 코스피 박스피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별 종목 장세의 매매 타이밍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증시의 반등에 있어서 글로벌 시황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베이징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 협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전부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발판이 되어 있었고, 국제유가는 12월 오펙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감소 전망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추가가 되면서 증시의 반등력을 상당히 키워가는 구간인데요. 미국 하원에서 연방정부의 업무 재개를 위한 예산안 승인을 도모했는데, 다만 장벽 예산안은 아직 미포함이 되면서 우선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이 다시 한번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난 4일 파월 의장은 전미경제학회 연례 총회 패널로 참석해서 통화 정책에 미리 정해진 경로는 없다며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부터 강조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휴전 시점부터 집중해야 될 섹터를 설명드렸을 때 자동차 그리고 철강 업황이었죠. 자동차 쪽에서는 부품 관련주까지 포함을 해서요. 현대차의 어닝 쇼크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 이어졌던 그런 패턴이 미중 무역 협상의 기대감과 발맞춰서 반등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부 지원금 소식에 수소차, 자동차 부품주도 동반 상승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EU CO2 배출 규제 소식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꿈틀대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차 전지 쪽에 수급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된다. 관련 최대 주도주들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었고요. 또한 탑픽으로 꼽았던 JPM 컨퍼런스에서 유한양행이 매집 양호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며칠 있다가 바로 기술 수출권으로 인해서 장중에 19%를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찌됐건 지난 시간의 시장 흐름은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증권가의 분석에 일부 저희가 동의를 하는 바에 있어서 저희 또한 최근에 이런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매매 트레이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2019년 장에 사실상 상저하고의 패턴이 아니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증시는 횡보장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횡보장 속에서, 약세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집중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볼린저 매매 기법을 총 3편으로 제작을 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반응이 좀 뜨거웠었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일목균형표라든지 여러가지 시장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계속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볼린저 매매 기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더 해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개념을 이용해서 주식시장의 파동을 어떻게 하면은 측정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볼린저가 만들었던 그런 볼린저 밴드를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변동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적용하는 것이죠. 즉, 변동성을 잡아내기 위해서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밴드폭의 변수, 즉 기본 설정 값은 그냥 일반 이동평균선의 값을 20으로 지정을 하고, 표준 편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2배수로 설정을 하여서
88에서 89%의 주가의 움직임을 이 밴드폭 안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10% 내외의 확률로 이 밴드폭 밖에서 주가의 형성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볼린저 밴드를 강의할 때 스퀴즈 및 추세 추종 그리고 반전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스퀴즈와 추세 추종의 원칙에 있어서는 스퀴즈를 예를 든다면은 밴드 위스가 6개월 통상 최하점을 기록하면서 밴드 상향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의 매매가 들어가고요. 추세 추종의 원칙에서도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이 사실상 매수에 유효한 적합한 자리를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패턴에서는 W2 패턴, W4 패턴을 이용해서 하락 국면에서 반전을 나타내는 그런 구간에 매수가 유효한 그런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핵심 강의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반전에 대한 매매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대 성장 요건의 주식이 눌림 발생 시점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2018년장 내내 하락을 한 이후에 막판에 잠깐의 반등을 보이고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1985포인트, 84포인트를 이중 바닥 형태의 구간을 터치하고 잠깐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러한 W2 패턴의 과정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상승으로 가는 초입길에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를 보조지표의 상승 다이버전스로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입하는 그런 반전의 매매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든 것인데요. 현재 정말 단기적 구간이긴 하지만은 잠깐의 반등이 있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실 시황에 대한 그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현황이 또 중요한 것이겠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또 살펴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반등이 유효한 국면에서도 불구하고,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점차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지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고, 오늘 또한 이제 매도 우위를 점하면서 어제의 그 최저가를 이탈하는 구간에 저희가 여태까지 조금 잘 모아왔던 그런 주식들을 일단 수익 청산하는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조금 확보한 이후에 다시 혹시 모를 증시의 눌림 과정에서 다시 이제 매매가 지속해서 이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우선은 지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개별 종목으로 가서 이제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은 반전 패턴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KMW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일간 차트이고요. 최근 단기적 관점을 봤을 때 하락하는 주식이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12월 27일에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도 타이밍을 사실상 설명을 반전 포지션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단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선 매도에 대한 관점은 현재 약세장에 대한 그 증시 박스피 구간에서 안내해 드리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가 대세 상승, 추가적인 어떤 그 전고점들을 다 상회하면서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는 구간에서는 사실상 해당 그 매매 방법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추세 추종의 방식으로 저희가 원래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만이 사실상 바쁜 그런 단기적 관점의 트레이딩보다는 훨씬 더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약세장, 박스권 그런 구간에서만 트레이딩을 이렇게 하시자라는 말씀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한 번 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기본적 분석이 완성된 주식들을 다 스크랩을 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매매 전략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적 분석에서도 플러스 알파로 수급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하는 방법을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KMW가 12월 27일에 매수가 유효했는지 일단은 업황 분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주도주들의 수급 동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럼 KMW 말고 여러 이제 주식들 5G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사실상 돈반 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되어야 조금 더 발맞춰서 갈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지금 볼린저 밴드의 반전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돌아 나가는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 MFI 지수를 보면은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밴드 퍼센테이지 보셔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잘 어떻게 종가상까지 좀 흐름을 좀 면밀히 보시고, 아니면 그 다음날에 종가를 이렇게 상회하는 움직임까지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매수를 하셔도 조금 완벽하게 더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돌아 나가는 그런 자리에 바로 들어가셨어도 사실 매수가 유효한 자리였는데, 그럼 매도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이겠죠. 우선 첫 번째로, 사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바꾸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원칙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과 같이 박스권 횡보장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증시의 예측을 사실상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종목을 잘 잡으셨다. 그러면 고점 부분, 해당 고점 부분, 혹시 밴드권 상단 부분이죠. 밴드 상단 부분이거나 전고점 수준에 돌파하여 안착을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상 이렇게 하회하는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회하는 구간이 매수 가격대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21 이평선 구간까지 하회하였다가 다시 지금 상승할 수 있고,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다시 나중에 재차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만약에 매입 단가 수준까지 하회를 하였다면은 지금까지 달성한 수익이 솔직히 조금 아까울 수가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것이 일단은 철저하게 수익을 보존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원칙을 정립하는 게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히 방향성을 예상하기 힘든 구간에서는 일단 저희의 매매 원칙은 절반을 차익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선 27일 구성하셨다면 10%가 훨씬 넘는 그런 수익이 달성하실 수가 있었겠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어도 10% 가까운 그런 가격을 터치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1차 타진 매수를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단기적인 바로 반등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하시자마자 바로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손절을 짧게 2~3% 내외에서 아마 손절을 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사실상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원칙 중에 한 가지였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익 보상 비율이죠. 만약에 마이너스 3%를 기록하는 그런 손절 목표를 세우시고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수익 구간에 대한 그 목표치는 곱하기 3배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대략 한 9% 정도의 수익 구간을 단기 목표 구간으로 삼으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손절을 2%로 정하셨다면은 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목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익 보상 비율을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10종목을 트레이딩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상 10종목을 다 맞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을 5개를 맞추고 하락하는 종목을 5개를 기록을 했다고 할지언정 이익 보상 비율대로 매매를 하셨으면은 사실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계좌로 탈바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대5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 분석, 업황 분석, 그 전제 조건 하에는 당연히 시장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딩을 이어나가실 때는 사실상 5대5에 대한 퍼센테이지 비율을 수익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50%에 대한 성과로만 달성을 하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익 보상 비율을 정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예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10종목을 트레이딩 할 때
5개는 맞추고 5개는 틀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5개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10%에서 계속 알고 보니까 청산을 했더라 라고 가정한다면 계좌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같은 퍼센테이지로 수익과 손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레이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평소 원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반전의 매매 패턴을 사용하게 되신다면은 대개 밴드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이익 보상 비율은 3배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손실은 되게 짧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 바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장, 상승장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면 사실상 이런 전고점들은 계속해서 벗겨내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정말 주도주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포지션이었던 게 추가 매수 포지션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상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래도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은 이런 구간에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주도주 요건이 끼가 있는 종목들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파동으로 인해서 반발력을 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근에 위메이드도 그랬고요. 지난주에 20%의 1차 수익 실현 그리고 20% 후반 30% 초반에 2차 수익 실현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추가 파동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이익 보상 비율이 넘어섰기 때문에 원칙 매매는 지속해서 트레이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유한량의 매집을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19% 단기적 반등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절반 물량을 바로 즉각 이익 실현을 하셔도 지나봐서 알겠지만은 이렇게 유한량이 크게 눌릴 줄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수익 실현을 먼저 목표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을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과정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안내를 계속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전고점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들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목표로 삼고 그냥 사실상 이제 이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5G 업종에서 특히 이제 추세가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이 살짝 발생하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등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절반의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추세를 추종해서 계속 보존해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되게 안정감 있게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토니모리는 오전 3% 갭상으로 출발해서 장중 17%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10%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황과 업황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재개가 되면서 눌려있던 화장품주들이 오늘 껑충하면서 뛰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토니모리가 사실상 장중 파동이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였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오전장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소폭 들어가 보는 것도 상당히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상당히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금일 조금 눌렸지만은 이 폭이 7%나 빠졌거든요. 그래서 1차 절반의 이익 실현 물량은 밴드 상단선으로 정해도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보유해 가는데 상당히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저희의 필살 전략이죠. 매입 단가의 로스컷을 나머지 물량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 있을 시에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자영업 일상생활에서 사실상 주식을 계속해서 쳐다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입 단가 로스컷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반전 물량은 이미 이익 청산하시고 그리고 반전 물량은 매입 단가의 로스컷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트레이딩을 안내해 드린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2018년 하반기 장부터 KMW의 누적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자면 저희가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1%의 약손절 이후에는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여기 해당 구간, 해당 구간, 해당 구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벌써 누적 수익률 자체가 50%를 넘어가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그런데 왜 너네는 단기를 하느냐, 사실상 이제 저희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으실 수가 있죠. 단기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뭐 중장기, 저희처럼 이렇게 적립식 매매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진짜 이렇게 건전하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을 단기에 가장 크게 잃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월간 단위로 저희 회원 가입을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정말 잘못해서 어떤 지인이 추천해서 어떤 뉴스를 보고 뭐 매입을 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실 바에는 저희의 단기적 관점의 매매 트레이딩 방법이 그나마 조금의 수익을 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고, 저희의 근본적인 철학은 이런 그 추세 추종을 하면서 상승 초입 구간에 이렇게 매매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해당 구간에 매도를 하는, 매수 매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의 원칙을 근본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는 설명을 끝으로 또 드리면서, 단기 하시다가 테마주 급등주 하시다가 상투에 물리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식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관점들에 대한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시고 직접 공부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무시를 하셔도 전혀 저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일부만 주식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같은 장에 빚내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제를 해주시면서 저희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